김병준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네, 이제 박수 저희가 너무 덥네요. 힘내고 시원하게 네. 좀 힘내라고. 그러니까 네, 박수를 좀 박수가. 보내주시고 방송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 지금 새 특검이 함께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어제 보니까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을 네.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이후에 아마 이걸 여러 가지로 다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실행하게 될 텐데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니까 체포동의안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회로 그렇죠. 넘어오게 될 텐데 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온다면 체포동의안 온다면 지금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겠지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예. 뭐 체포 동의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그 헌법 그 입법 기관이잖아요. 네. 개별 의원의 자유에 맡겨서 투표가 되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될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김건희 특검 플러스 3개 특검은 관련돼 있는 경우는 오랫동안 우리 그 국민들이 이것을 꼭 특검을 해서 네.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열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특검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그것이 개별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알기로 한 60여 분 가까이가 저 서명했었잖아요. 맞아요.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는 예. 서명을 한 22대 들어오면서인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아마 서명했었거든요. 재작년 정도. 네, 서명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해당 의원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 그렇네. 네, 예. 윤상현 의원도 거기 이름 네. 올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명단을 제가 다 못 봤는데 네, 불체포 포기각서 아마 한준호 오늘 최고위원이 아침에 그걸 최고위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예. 서명한 거하고 네. 그 세부 내용 속에 뭐 윤상현 의원이나 있는지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체포해야 네. 된다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네. 크고 그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각서를 쓴 네. 그런 네. 의원들 특히 이제 네. 윤상현 의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될 상황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렇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지금 김건희 특검 특히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네, 많은 국민의힘 의원 전 현직 의원들이 관련이 됐다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가시화되면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더 싶습니다. 일어나지 않을까 네, 싶다. 네, 네, 자, 지금 뭐 현장 소통관 모습을 보니까 황명선 네.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한다고 했는데 네, 하네요. 네, 오늘 여러 이제 의원들과 함께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김명주 우리 최고위원께 보시기에 네,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됐는데 네. 어떤 평가 좀 하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아예 황명선 의원 네.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은 논산시장을 여러 번 했고요. 네. 지자체장도 아주 잘한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초선으로 오셔갖고 조직 부총장을 맡으면서 예, 사실 지난 보궐선거들 있지 않습니까? 용강 군수라든가 뭐 그런 선거에서도 진두지휘를 해서 네,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아주 공을 많이 세웠죠.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네, 그리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아주 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아주 같은 멤버로서 잘 할 것 같은데 지금 최고위원 이제 혼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후보자가 있는지. 그래서 내일까지니까 제가 등록이 최고위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돼서 혼자라면은 제가 황명선 의원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립을 지켜야 돼서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세부적인 표현은 제한이 됨을
이양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황명선 의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네,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다. 네. 네, 내일까지 뭐 일단 지켜보죠. 얼마나 또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 황명선 의원 혼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또 뚜껑 열어봐야 되잖아요. 예. 내일까지 누가 또 이렇게 출마를 할지. 예. 네, 하고 오늘 당무위원회 이런 그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이런 걸 했었는데 단독 출마일 때는 권리당원들 조금 바꾸고 있거든요. 예. 권리당원들의 찬반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당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황명선 의원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현장까지 여러분과 좀 잠깐 짚어봤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현장은 바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네. 이건데 오늘 오후 2시 15분에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구속될까요? 구속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지기현 판사가 참 엉터리로 그때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치 감옥을 탈옥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내란 수계가 진짜 반바지를 입고 쓰리빠 신고 유유자적하는 모습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꼭 구속이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재판부도 그런 것들을 잘 알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기됐던 여러 가지들은 구속 사유에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진짜로 이 윤석열 내란 수계와 그 변호인단은 벅꾸라지 형태로 여러 가지 수사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계엄 포문 사후 작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작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고 네. 만약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은 어떨까요? 그렇네요. 네,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밑에 이제 김용현 뭐 이 노상원 네. 여인영 이런 사람들은 다 재구속이 됐어요. 네. 풀려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풀려나 있는 윤석열 네. 이번에 이 특검의 영장 청구에도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이 분노의 목소리는 정말 커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화려한 저는 휴가라고 화려한 휴가. 표현하고 싶은데 네. 화려한 휴가는 끝나고 오늘 기경 날짜다 구치소로 휴가 끝나고 이제 복귀 날. 복귀날이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구치소에서 풀려날 때 네. 막 웃으면서 그 지지자들한테 네, 한호하고 할 주먹 때 쥐고 막, 예. 첫 휴가 나오는 사람 같이 막 그런 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마 표정이 아주 굳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요. 이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봐야겠지만은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계속 해주고 계신데 일단 윤석열 이제 혐의 네. 이 중에 외환죄, 외환유치죄 이 부분 이건 좀 네. 빠졌더라고요. 네. 내란 특검에서 더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빠진 이유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환죄는 아직 수사가 덜 됐다. 덜 됐죠. 예. 뭐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고 혐의가 6개 정도 이렇게 네. 구속 영장에 표현이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현재 사실은 외환죄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 조사할 양도 많고 증거 확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외환죄는 꼭 이것은 밝혀야 된다. 그동안 내란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동안 뭐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데 네. 그것도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외환죄는 수사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해야 되고 네. 구속 이후에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 사실 이제 무인기를 보내서 그게 발각이 되니까 북한의 입장이 나오니까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이런 증언까지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요. 국민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무인기가 남포를 진입해서 주요 시설을 돌았다는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포는 군사 시설이 핵심 군사 시설이 많은데요. 어. 해군 기지도 있고
그 가까이에 공군 비행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남포에는 집중적으로 군사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집중적으로 핵심 군사 시설이 있는 데는 대공 방어도 촘촘히 돼 있어요. 거기에 전투기라든가 또는 무인기 같은 게 오면 탐지하고 격추시킬 수 있는 대공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무인기를 11월 달에 보낸 걸로 지금 거기 관련된 부대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추락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을 할 거 무인기가 남포를 침투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군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응적 도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지전으로 전환될 확률이 많고 국지전이 되면은 이제 확전으로 이렇게 돼서 계엄 선포 요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잖아요. 네.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 전쟁과 비슷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니까 다 북한 도발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평양에 1차적으로 보냈는데 북한에서 수사적 위협을 주로 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잘 하지 않았잖아요. 말로만 위협을 하고 그래서 남포를 다시 했는데 네. 남포에서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이. 이때 아마 그것이 천운이죠. 북한은 이미 이 당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었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이라든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고 북한이 파병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10,000명 가까이. 그렇죠. 10,000명이면 엄청난 병력이거든요.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본인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럼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네. 남포에 무인기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우리로서는 천운이었죠. 만약 북한이 강한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 포격 도발을 했다든가 어떤 대응을 했으면은 네.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지전은 일어나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제 비상계엄의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고 비상계엄이 이런 상황에서 그 발령이 되면은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항명할 수가 없어요. 대명분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이 이루어졌을 거고 예.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갈 뻔했죠. 윤석열의 장기 집권. 또 박정우 그렇게 됐다면 박정우 기자와 저는 여기에 안 있고 서해에 수장됐을 수도 있다. 아찔한 상황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다 뒤에 여기- 앉아 있는 뭐 김윤상 부장님이나 PD님들도 다 수장될 뻔했죠. 오마이 TV가 누구보다도 예.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운 유튜브 TV잖아요. 예. 네네. 참 아찔한 상황이고 네. 이걸 이 소리 나는 이 무인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발각되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윤석열, 김용현 그 모습까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지금 부대원들에게 격려금을 줬다.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에 참여한 네. 부대원들의 그쪽에 그렇죠. 격려금을 줬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작전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날이죠. 그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 사령부에 격려금 300만 원을 준 네. 걸로 나와 300. 있어요. 예. 그리고 그날 5개 사령부를 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합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작전 사령부, 합참의 작전본부, 네. 그다음에 지상작전 사령부.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면은 무인기를 탐지하는 부대들이에요. 탐지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부대야. 지상작전 사령부는 전방 군단 지역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상작전 사령부는 꼭 알아야 되는 거고 합참작전본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공군 작전 사령부에서는 공군 레이더가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탐지하면 또 대응할 거 아니에요. 연합사도 한미 전력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탐지 네네. 장비를. 그러니까
그날 미리 그런 걸 알려주고 통상 이제 경력금을 언제 주는가 하면은 중요한 훈련 같은 걸 보고 받을 때 앞으로 훈련 그래 경력금 주면서 저 훈련 잘해달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중간에 국방부 장관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고생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 거는 제가 군생활 경험으로 보면은 아마 이날 그 드론 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비하기로 받았든 뭐 하상으로 받았든 받고 오늘 작전합니다. 네. 고생한다. 내가 경력금 좀 보낼 테니까 그 장병들 격려 좀 해라.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경력금 준 것도 이거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내란 특검에서는 이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